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행정사 수험생 여러분. 자, 우리 민법 총칙 담당하는 양기백입니다. 오늘 25년 5월 31일 행정사 1차 시험이 모두 끝나는데요. 먼저 우리 고생하신 수험생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 네. 네,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지금부터 우리 행정학개론의 우리 송상호 교수님, 그 다음에 행정법의 고종원 교수님 함께 오늘 시험 분석하고, 그 다음에 혹시 헷갈렸던 문제가 있으면 그것도 한번 짚어보는 그런 뜻깊은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우리 먼저 두 분 교수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우리 송상호 교수님. 수험생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학 개론을 담당하고 있는 송상호입니다. 행정학 개론이 예전에 행정사 시험 문제에 비해서 좀 난이도가 상승해서 여러분들 많이 좀 할 건데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해설 강의 들어보시면 수업에 충실하셨으면 많은 문제가 거의 일치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싱크로율 거의 90% 넘는 문제도 꽤 있으니까 끝까지 해설 강의까지 한번 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고요. 우리 행정법 담당하시는 고종원 선생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 역시 이제 시험 준비를 한다고 해도, 막상 이제 시험 문제를 보면 여러분의 예상과 다르고 이런 것들도 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결과를 차분히 기다리실 텐데, 저희가 한번 그 문제가 어떻게 출제됐는지 여러분의 수험생의 입장에서 한번 좀 들여봐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요, 우리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건데요. 첫 번째는 과목별 시험 총평, 오늘 1차 시험 총평과 난이도 분석.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혹시 함정 문제가 있었나, 그 함정 문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절차론 담당하시는 우리 2차에서 고종원 교수님께서 여러분들 이제 1차 시험 잘 보셨으니까 이제 우리 목표는 이제 2차잖아요. 그래서 2차 시험 대비 전략까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과목별 총평을 시작할 건데요. 우리 학개론, 우리 송 교수님부터 총평 부탁드릴게요. 예, 이번 이제 행정학 개론, 지금까지의 그 행정사 시험보다는 난이도가 좀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행정사 시험을 중심으로 하면 난이도는 가장 높았던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4년 대비를 기준으로 하면 보통 4 내지 5문제 정도가 이제 난이도가 상승을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단순 암기가 아닌 사회과학이다 보니까 기존의 단순 암기 위주로 출제했었던 그 행정사 시험에서 약간 탈피를 해서 이해도를 측정하는 문제가 4문제 내지 5문제가 출제가 됐고, 기존에 다루지 않았던 영역에서 한 또 2-3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제 우리가 59번의 문제 있었죠. 59번. 감사원의 예산 요구액을 정부가 삭감하고자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정부가 삭감한다는 거예요. 의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행정부의 예산안은 최종적으로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이 끝나면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에 이제 국회로 넘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해야 돼? 국무회의에서 삭감하거든요. 네, 거기 이제 국무회의 해야 되는데 이제 잘못된 지문에서 좀 나왔고, 그걸 이제 순간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는 이제 70번 문제 같은 거 보면 다운론과 조합주의의 비교잖아요. 다운론과 조합주의 비교인데, 여러분 우리 이 다운론과 조합주의의 문제는 우리가 했었던 교재에서 거의 100% 동일하게 출제가 됐어요. 동일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70번 문제도 다운론과 조합주의 비교 문제도 거의 동일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정확하게 이제 몇 페이지 어디냐 그것을 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해설 강의할 때. 지금이 똑같고, 그거 여러분 굉장히 어렵게 했던 문제고, 여러분 이제 73번 문제,
의원의 징계 같은 문제 있죠. 기존 행정가에서 다루지 않았던 문제인데 우리 실전 동영 모의고사 2의 19번의 문제 이게 2의 19번의 문제입니다. 제가 그 설명할 때 공무원의 징계가 아니라 지방의 의원의 징계다 이런 말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그 다루지 않았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67번이죠. 페리오와 아이스만의 공공봉사 동기론이에요. 공공봉사 동기론인데 이게 신공공 서비스론의 동기부여 이론이에요. 이제 우리 그 실제 문제에서는 페리오와 아이스만의 학자 이름은 이제 삭제하고 출제를 했죠. 근데 그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성과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 들어간 거 신공공관리론과 비교하는데 이런 걸 좀 이해를 했느냐 그런 문제가 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 대비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무 행정학은 사회과학이거든요. 너무 단기에 포커스를 두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많은 수험생들이 안 돼요. 그래서 최소한 기본 강의는 좀 2, 3회 독은 해 주셔야 돼요. 기본 강의. 그 다음에 기출 및 예상 문제는 시험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셔야 되거든요. 기출 및 예상 문제지.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의 실전 동영이에요. 그래서 1번 기본 이론, 2번 기출 및 예상 문제지, 3번 실전 동영이거든요. 해설 강의에서 제가 지금 짧은 1시간 동안 이 3개 파트에서 우리 오늘 봤던 시험 문제하고 싱크로율이 거의 뭐 90% 이상 일치하는 문제만 해설 강의에 좀 붙여놨어요. 해설제도. 찾으면 더 많이 나올 겁니다. 1시간 짧은 시간에 좀 찾으니라고 그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강좌만 여러분들이 충실히 하시더라도 여러분 직접 해설 강의에서 확인하시고 했는데 내가 왜 틀렸을까? 반복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시험 보는 거랑 똑같거든요. 사회과학은. 선생님이 가르쳐줬다고 해서 시험 볼 때 못 보거든요. 끊임없이 시험 공부를 반복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하지 말고 너무 단기 한 번 봐서 내가 합격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행정학은 사회과학이니까 그만큼은 좀 3, 4회독 하면서 좀 반복하시면 설령 올해 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올해 안 되신 분은 내년에는 좋은 점수로서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반드시 해설 강의와 그 첨부되어 있는 교재 몇 페이지라는 걸 해놨습니다. 어느 교재에 싱크로율로 돼 있는가 확인하시고 비록 이번엔 좀 안 좋은 점수가 나왔다 할지라도 화이팅 하시면 내년엔 좋은 결과 또 올해 또 합격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원래 학계론이 그 사회 과목이다. 정말 동감하는 말씀이시고, 그래서 좀 단기간에 정복되는 과목은 아니죠. 예, 그래서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셨으면 올해도 좋은 점수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저는 이제 민법 총칙 잠깐 총평을 드릴게요. 올해 민법 총칙 난이도는요, 예년과 비슷했습니다. 약간 쉬운 정도? 또 너무 쉬웠다고 하면 또 여러분들 서운하시니까, 나 점수 잘 맞았는데, 쉬웠나? 그러시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신 만큼 점수 나왔을 것 같아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난이도였고요. 그 다음에 출제 그 분포도 비슷했습니다. 거의 비슷했고, 특히 이제 특이할 점은 올해는 그렇게 박스형 그 문제가 한 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사례 문제도 그 박스형 문제하고 사례 문제를 결합해서 한 문제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옳은 것을 묻는 문제가 그런 거 여러분들 좀 어려워하시잖아요. 근데 그 한 8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로 기출문제 위주로 지문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이상하게 또 첫 번째 1번 문제가 기출되지 않았던 내용이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1번 문제 받으셨을 때 조금 난감해 하셨을 수도 있겠는데 그 다음 문제부터는 조금 여러분들이 좀 낯익은 그런 문제가 출제가 돼서 좀 안도의 한숨을 내셨을 것 같은데 올해 출제 문제들은 경향이 좀 평소하고 비슷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이한 것은 그 1번 문제가 그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21년도 판례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평소에 다루지 않았던 판례였습니다. 이제 그거 빼고는 나머지는 평소에 우리가 많이 봤던 문제였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제 총평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우리 행정법의 고정원 선생님, 올해 시험 어땠을까요? 올해 시험은 작년 문제에 비해서 어렵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공부를 좀 하셨으면 합격 점수는 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전체 난이도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출제 영역은 여러분 들으신 대로, 매년 고정되어 있습니다. 뭐, 총칙에서 한두 문제, 행정행위에서 한 5문제, 그렇게 거의 비슷비슷하고, 행정상 의무이행, 이런 거 있잖아요. 의무이행 실현, 이런 것도 이제 2문제. 행정절차법이 이제, 보니까 올해는 보통 한 2-3문제 정도였는데, 행정절차법 나온 거 보니까, 하나, 둘, 셋, 4문제. 4문제 났으니까, 올해 행정절차법이 조금 더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건 뭐냐면, 제일 마지막에 행정법 강론 부분 있잖아요. 그게 7문제가 출제됐으니까. 보통 5문제 아니면 6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거기서 7문제 나왔으니까 조금 많이 출제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어렵게 생각하시는 난이도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행정법 강론하고, 그 다음에 행정구제 파트. 행정심판, 행정소송.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도 제가 세보니까, 5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근데 아무래도 구제 파트가 조금 난이도가 좀 있었던 것 같고, 행정법 강론이 좀 난이도가 있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출제 영역은 거의 약간의 차이 빼고는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출제된 문제들을 쭉 보게 되면, 쉬운 문제는 아주 쉽지만, 이제 파트별로 해가지고 조금 생소한 질문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난이도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 그러니까 출제 영역은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앞으로도 내년도 그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최신 법령이나 판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올해 시험에서는 이 법령을 많이 냈어요. 법령을 판례보다는. 물론 판례 이런 것들이 시험에 여기 출제된 것도 있지만, 계속 보니까 법령이 더 비중이 더 높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판례는 또 이상한 판례들 이런 것들 막 처음 보는 판례 이런 것보다는 거의 이제 그동안에 많이 알려졌던 판례들 위주로 출제된 것 같고, 출제 비중도 작년보다는 좀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판례는 좀 비중이 약해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출제가 돼서, 오늘 준비하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맞출 문제를 맞추셔야 돼. 그래서 막 어렵게 출제되는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쭉 봤는데, 어렵게 출제되는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답을 고르기 쉽지 않은 것들, 거의 이신청감에 가까운 것들은 한 문제 정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난이도가 이제 상 정도 되는 것들이 제가 다 세보진 않았습니다만 한 6-7문제는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정도를 다 맞추지 못했다고 해도 이제 합격하는 데는 큰 문제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 하여간 작년에 비해서 이 난이도가 올라가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자, 여기까지 과목별 총평을 우리 선생님들께서 해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각 과목별로 가장 까다로웠던 함정 문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송상호 교수님, 혹시 행정학 개론에서 함정 문제 있었을까요? 해설 좀 부탁드릴게요. 함정, 사회과학은 모든 게 함정이 있거든요. 네. 행정학이 이제 대표적인 사회과학이니까, 근데 용어에 있어서 이제 다양성이 있거든요. 그 용어에 대한 다양성인데, 차근차근 제가 한번 보시면, 51번부터 쭉 보면 제가 이제 여러분 해설 강의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70번 같은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70번 같은 문제를 보시면 이제 제 총평할 때 간결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다운론하고 이제 조합주의를 비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은 설명을 드렸는데, 핵심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기출문 예상 문제에 있어요. 4번 지문에 기출문 예상 문제에 있는 지문 그대로 한번 읽어줄게요. 사회 이익 대표체계 유형으로 조합주의는 사회 각 분야, 특히 자본과 노동의 독점적 이익 대표를 조성하는 메커니즘으로서 다원주의 이론과 구별된다. 우리 시험 문제 이게 다원론이라고 해서 틀린 점 나왔잖아요. 조합주의거든요. 근데 왜 어렵냐면요. 그러니까 어떤 함정 문제라는 게 아니라 사회과학, 행정학은 용어가 낯설어요. 그러니까 많은 수험생들이 살아오면서 엘리트론, 다원론, 조합주의, 다시 국가조합주의 이런 용어를 잘 안 접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함정이라는 게 아니라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데 그런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으면 꼭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내가 이거 들어봤는데. 그래서 행정학의 공무원 파트나 여러 자격증 파트에서 행정학 강사들이 강평하는 거하고 수험생들하고 가장 큰 괴리는 뭐냐면 강사는 다 가르쳐줬다 그러거든요. 근데 시험을 보는 수험생은 뭐냐? 그건 네 생각이고.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용어가 낯설어서 반복하지만 안 돼요. 꼭 반복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72번에 한번 문제를 보시면 집행론이잖아요. 그러면 집행론 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기본서 157페이지 보시면 동의어를 외우잖아요. 상향적 집행론이 적응적 집행론이고 후방향적이고 이게 정치행정 이론론적 시각이다. 이게 이제 보시면 우리 기본서에 빨간색으로 돼 있고 이게 또 빨간색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소시는 강조하는데 이런 용어 자체가 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또 뭐 여러 문제를 이야기하면 뭐 그런데 75번 마지막 문제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 부단체장 이 사람만 보조기관이다. 행정구체장 읍면동장이 뭐다? 하부행정기관이다. 나머지 다 소속기관이다. 이것만 외우라는 건데 부단체장이 나왔잖아요. 보조기관. 그 다음 그 앞에 74번 같은 문제는 뭐냐면 주어가 중앙정부고 행안부장은 중앙정부죠. 목적어가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잖아요. 그럼 뭐예요? 법령을 위반한 건 맞아. 수없이 강조했는데 왜 이게 시험 볼 때는 내 머릿속에서 실시간으로 안 떠오르냐? 이유는 하나예요. 수업을 정상적으로 들었다는 전제로 했을 때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제 행정학 강사로서 여러분에게 이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용어가 익숙하지 않는 과목은 용어가 익숙할 때까지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근데 행정학이 좋은 건 뭐냐면 제가 전부 다 이렇게 해설에 다 올려놨거든요. 해설 강의 좀 참고해 주시면 되고 해설지를 좀 해서 보시면 돼요. 오늘 당장 올려놓은 해설지는 뭐 상당한 분야가 싱크로율 뭐 90% 이상만 올려놨는데 뭐냐 반복을 해서 보면 크게 그러니까 우리가 60점만 넣으면 되잖아요. 그 정도의 점수를 막기 위해서는 변형된 지문이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상승했단 말은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상승했다는 거지 60점 만점으로 해서 볼 때는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 않았거든요. 상승한 문제가 한 5문제 정도 되니까. 그러면 너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부탁 말씀. 남들이 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쉽다 그래요. 볼펜만 가지고 하면 학교 갈 수 있다. 근데 볼펜만 가져가서 떨어진 사람 많거든요. 공부합니다. 좀 우스갯스러운 말로 남에게 좀 자랑하기 좀 남사스러워서 나가 볼펜만 갖고 와서 시험 봐서 합격했지 그랬지. 그 사람 저녁에 코피 터지게 공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공부는 좀 하고 좀 반복해서 너무 단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보통 내년을 준비하신다 그러면 한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좀 차분히 많은 시간 하루에 많은 시간 아니더라도 조금씩 해서 주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함정 문제는 없어요. 단지 용어가 익숙하지 않고 또 하나 면허잖아요. 오늘 나온 게 면허. 근데 면허가 라이선스고 프랜차이즈잖아요. 수업 시간에 하잖아요. 프랜차이즈 라이선스를 우리나라는 구별하지 않고 그냥 면허라 그런다고. 그런 용어가 이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익숙해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회학은 한정이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용어에 익숙하지 않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유, 저 듣는데 저도 용어가 좀 낯선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회과학이다 보니까 용어를 숙지하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법학은 뭐 그렇게 용어 자체가 어려운 거는 저는 행정학이 제일 어렵습니다. 진짜로. 그렇습니까? 네. 예, 저는 숙연해지는데요. 저는 너무 우리 민법 총칙이 학기론에 비해서 난이도가 조금 쉬웠던 것 같은데요. 우리 옆에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요. 우리 민법 총칙은 함정 문제라고 하기에는 좀 미안한 것, 좀 미안하고 저 사례 문제 정도? 사례 문제 4번 문제 같은 경우에 그 제한 능력자의 사술에 관한 문제였는데요. 그 제한 능력자 중에서 지금 미성년자 이런 거 빼고 지금 법정들의 동의가 있었던 것처럼 속여서 계약을 했을 때 그 리을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피성년 후견인이었잖아요. 피성년 후견. 한정 후견인이나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같은 경우는 동의권이 있지만 이 피성년 후견인은 동의를 봐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때는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이유로 속였다고 해서는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였죠. 그 정도 문제 혹시 전 잠깐 실수하였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거 빼고는 나머지 문제는 뭐 기출됐던 지문들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께 죄송한데요. 우리 자, 여기까지 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저 행정법 혹시 함정 문제가 있었을까요? 뭐 좀 보죠. 근데 여러분 그 행정법에서 행정기본법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보니까 행정기본법 조문을 많이 물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공부하시게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행정기본법 곧 더 강조해서 공부해야 될 것 같고요. 문제 중에서 이제 한 두세 문제만 좀 잠깐 볼게요. 우리 27번 문제 보시면 박스 문제로 되어 있는데 위아래가 이렇게 지문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근데 위에 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들어본 법률 우위의 원칙, 법률 유보의 원칙 그거예요. 그러니까 위에는 법률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야 되고 밑에 보시면 이것도 행정기본법에 나와 있는 조문인데 이 처분할 때 그 처분은 법에서 뭐라고 특별히 정해놓은 게 아니면 처분 당시에 법령을 적용한다 그랬어요. 이 법령이란 말과 법률이란 말을 구별하고 있느냐 이것 물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법률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 그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법령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대통령령 그다음에 뭐 국토교통부령 이런 걸 다 이게 포함하는 법령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요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법률이라는 거 하고 용어로 법령 요것을 구별하고 있느냐 이거 물어보는 문제인데 딱 눈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두 개를 고르는데 법령 그러겠어요? 이제 객관식은 또 눈치로 푸는 것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법률 법령 요런 용어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는가를 물어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중에서 뭐 난이도 있는 문제가 좀 간간히 보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또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36번 보시면 이번에 저기 행정절차법이 4문제가 출제됐다고 그랬잖아요. 원래 한 2문제 정도 출제돼요. 적정 비중은 한 3문제 정도 보는데 2문제가 주로 출제됐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관련된 내용이 출제할 만한 내용이 출제된 건데 CCTV 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조문에 있는 내용을 다 암기 안 해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왔으면 난이도가 하일 텐데 조문을 좀 봤다고 봤는데 보니까 다 본 것 같아. 그러니까 3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읽으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왠지 답이 4번일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그 4번은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해서 정보 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런 것은 이제 그 고정형 영상 정보 처리 기기가 있고 이동형이 있잖아요. 그것을 혼동하게끔 출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동형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찍는 건데 대표적으로 이제 주차 위반 같은 거 찍을 때도 보면 이렇게 차 위에다가 이렇게 찍는 장치를 갖고 이렇게 단속 중입니다 하면서 돌아다니잖아요. 그 단속 중이라는 말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항의를 하거나 뭐 이렇게 뭐 그러지 않는 한 그건 허용된 거로 보는 거예요. 촬영할 수 있다고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섞어서 물어봤는데 대단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함정이라기보다는 난이도가 좀 상이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 객관식도 감이니까 왠지 4번이 좀 끌리는 것 같은 기분은 저만의 기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그래요. 4번은 끌리네. 예. 보면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래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배운 적이 없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은 앞으로도 또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고로 많이 좀 생각이 든 건 38번 문제예요. 38번은 이제 이것도 행정기본법 조문을 물어본 거예요. 이 행정기본법이 조문이 뭐 아주 많은 건 아닌데 그래도 상당수가 되는데 좀 더 신경 써서 공부해야 되겠다. 저도 이제 강의할 때 좀 그걸 더 강조해서 강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 1번 보면 외국인의 출입국 그다음에 난민 인정에 관한 사항에 관련해서는 행정기본법 제5절 행정상 강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 명문의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형식성으로 봤을 때 그 불법 출입국 그러니까 불체자라고 하는 거죠. 불법 체류자 같은 경우는 꼭 집어가지고 강제 출국시키고 그런 제도가 있어요. 출입국 관리법에 있습니다. 그게. 그런데 여기서 보면 행정기본법은 기본이지만 나중에 적용되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출입국 관리법이 있을 때는 행정기본법은 나중에 적용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용되지 않는다고 딱 돼 있어. 그러니까 출입국 관리법이 먼저 적용되는 거예요. 요 사안은.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서 이건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2번이 직접 강제란 하면서 나왔어요. 직접 강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불체자들 이렇게 강제 출국시키고 그런 거잖아요. 다른 모든 수단으로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렇게 있어요. 요게 다른 모든 수단이라는 표현이 조금 과해서 이걸 답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행 강제금이나 간접 강제로 목적 달성할 수 있을 때는 직접 강제가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그렇죠. 근데 다른 모든 수단이라고 했기 때문에 좀 지나치다 이거죠. 그것 때문에 틀렸다고 문제를 출제한 것 같은데 일견 받아들일 수 있는데 조금 좀 지나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고 뒤에 보면 최소한으로만 실시해야 된다. 요것은 이제 비례 원칙이에요. 비례 원칙. 아무래도 이제 좀 최우수단서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다 보니까 그거 좀 최소한으로 해라 이런 것은 좀 따라 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건 뒷부분 맞다 보이는데 앞부분이 좀 약간 틀리지 않았는가 했는데 좀 출제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비신사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좀 어려웠던 것 같고 어려운 게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기 49번 같은 경우는 이것은 그 답지에 해당되는 게 3번이에요. 3번인데 직급, 직위 요걸 구별하는 것을 지금 출제했어요. 저는 행정학에서 나올 줄 알았어요.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법에 한 적 없습니다. 다 맞추셨을 거예요, 행정. 근데 행정학에서 했으니까. 배웠기 때문에 맞췄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거 수업을 안 해가지고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기출문제 한 대여섯 번 나왔어요. 예. 그랬어요? 네. 행정학을 공부한 지가 10년이 넘어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직급하고 지위 요거에 대해서 이제 구별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어렵죠. 이거고 3번 지문이 이제 제 입장에서 어렵다는 건데 여러분들이 쉽게 맞췄을랑가 모르겠네요. 그런 것이 조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행정법까지 해서요, 우리 까다로운 함정 문제들이 좀 있었네요. 네, 하지만 우리 공통적으로 우리 해커스 교재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 강의하신 거, 특강 이런 거 충실히 들으셨으면,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잘 대처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요, 2차 시험 대비, 이제 1차 이제 합격하셨으니까, 2차 시험 대비 전략에 대해서 우리 고정원 선생님 2차도 하시니까, 한번 전략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전략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 행정법에 대해서 다시 좀 추가로 좀 멘트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딴 게 아니고 이번에 행정법 강론에서 출제가 7문제가 됐어요. 됐는데 이게 지금 출제된 게 법조문을 물어보긴 했습니다만은 뭐 국유재산법, 국가 뭐 재정법 이걸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건 사실은 기출문제가 많지 않고요. 뜨문뜨문 나왔던 내용인데 이번에 그게 하나, 두 문제 이 정도 출제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공부하실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당황스러울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시험이라는 게 꼭 이제 예상했던 부분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니까 요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요령을 발휘하셔가지고 제일 답에 가까운 것들을 갖다 찍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연습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혹시 이런 거 틀려줘도 나머지 부분에서 이제 점수를 딴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행정법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이 좀 눈에 띄는 부분이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2차와 관련해서 제가 나중에 2차 설명회 때도 제가 일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시험 요것은 전략이에요. 전략. 제가 볼 때는 1차 과목은 3과목이고 2차 과목이 4과목이에요. 근데 1차하고 2차가 겹치는 과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행정학은 안 걸치고 그 다음에 안 겹치고 그 다음에 저기 민법 총칙도 뭐 겹친다고 볼 수는 없는데 우리 행정법은 2차 4과목 중에서 2과목하고 겹쳐요. 하나가 행정 절차론, 또 하나가 행정사 실무법이에요. 그러니까 2과목 정도가 겹쳐요. 행정법이랑. 그래서 행정법에서 배운 내용 중에 행정 절차론 부분이 2차 독립된 과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행정법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서 행정심판법이 있죠. 그게 행정사 실무법 사례로 많이 출제돼요. 그래서 2차 과목 중에서 4과목 중에서 한 2과목 정도가 겹친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보면 2차 과목 중에서 행정사 실무법은 100% 겹치는 게 아니고 절반만 겹칩니다. 나머지 절반은 또 다른 법이에요. 비송사건 절차법하고 행정사법이에요. 그래서 그건 겹치는 건 아닌데.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1차 공부하셨던 분들이 2차 공부하실 때 그 부분은 정확히 공부를 안 했을지라도 좀 익숙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이제 오늘 합격 확인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 볼 때까지 한 4개월여 남았잖아요. 자, 어떤 이 4개월 동안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0번 합격합니다. 이게 4개월 요 기간 동안 집중해서 하시면 그 전에 1월달, 11월달 뭐 작년부터 공부하셨던 2차만 전문으로 그러니까 집중해서 공부하셨던 분 금방 따라붙어요. 네. 그래서 2차 시험도 지금부터예요. 그러니까 1차 합격하신 분들은 지금 이렇게 합격의 기쁨도 있고, 그리고 한 4개월 동안만 고생하면 올해 내년 안 가고 끝낼 수 있다니까. 근데 이제 그 방법상 겹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조금 시간 투자를 많이 해주셔야 돼. 예. 잠도 줄이면서. 대신 방법상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이제 했던 방법이기도 한데 시험 문제 출제될 그 예상 문제를 너무 많이 넓히지 마세요. 일단 A급에 해당하는 거 30문제, B급에 해당하는 거 한 20문제, 그 정도만 딱 해서
나는 여기서 나오면 합격한다. 합격할 수 있다. 해서 그거만 달달달달 하세요. 그리고 사례 문제 뭐 얘기하잖아요. 사례 문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괜찮아. 이게 약술, 논술 문제를 하시면 그게 사례 문제예요. 그래서 뭐 사례 문제 있는데 어떻게 공부해? 쓸데없어요. 그냥 논술형 문제를 한 30개에서 50개 사이로 과목별로. 그럼 4과목이죠. 그것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합격해요. 다 공부해서 완벽하게 해서 100점으로 합격한 사람 없어요. 나 거기서 깐딱깐딱해서 운도 좀 작용해요. 그런데 일정 부분 운이 작용하는 시험에 있어서 나 올해는 준비가 안 됐으니까 내년에 그냥 확실하게 붙을 거니까 나 합격했는데 그냥 재미삼아서 그냥 보고 내년에 진짜 공부해야지. 그런 거 없어요. 뭐든지 나중에 하겠다는 사람이 제대로 한 걸 못 봤어요. 즉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좀 어설퍼도 즉시 하는 그 사람이 위너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올해 합격했어. 그래서 2차 막 준비한다고 해서 뭐 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떨어졌어. 그렇지만 집중해서 공부한 요 시간이 내년 합격할 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혹시 떨어진다고 해도 붙을 확률도 있어요. 그래서 전략상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나는 요거 해서 올해 약간의 운이 따라준다면 나 확실하게 붙겠다. 동차 합격하는 사람 많아요. 1차 잘하는 사람 2차도 잘합니다. 그게 희한한 거예요. 나는 1차는 못하는데 뭐 2차는 자신 있는데 1차는 잘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상한 거짓말이에요. 1차 합격할 정도의 실력이고 머리면 2차 할 수 있는 실력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당장 시작하세요. 당장 시작해가지고 너무 욕심만 안 부리고 하고 약간 비우면 더 잘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 적당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골프를 쳐본 적이 없어. 근데 골프 친 사람들이 다 얘기하더라고. 어깨에 힘 빼고 쳐야 된다고. 그러면 잘 맞는다고. 야구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너무 막 긴장하지 않고 욕심 막 부리지 않고 편안한 마음에서 하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도 충분해. 4개월이면. 예, 아주 엑기스만 문제만 뽑으면 30문제씩 치면 3, 40, 120문제면 충분해요. 그걸 2차 하시는 그 선생님들이 아마 문제를 선별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1차 합격하신 분들은 언제 시작해야 된다. 오늘은 좀 그렇고 내일부터 당장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면 올해 100번도 합격합니다. 그래서 1차 합격하신 분들은 바로 그냥 용기 내셔서 바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 오늘 6월 4일 날 우리 2차 설명회가 있죠? 우리 2차 설명회 때 그때 또 이 설명회에서 또 우리가 그 1차 시험 분석을 토대로 해서 더 구체적인 2차 그 대비 전략하고 학습 계획을 또 말씀 주실 거죠? 예. 네네, 또, 그러겠습니다. 네. 또 자세한 말씀 나눌게요. 예. 네. 또 오늘 실질적이고 또 구체적인 2차 시험 대비까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25년 행정사 1차 시험 총평하고 간략하게 2차 시험 대비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험 보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뭐 점수 매겨 보셨겠지만 오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2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과도 해커스 행정사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송상우 교수님, 우리 고정 교수님, 우리 오늘 고생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수험생분들께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아까 제가 이제 그 용어, 사회관 용어 흡수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어떤 용어가 나왔을 때 이제 행정 뭐 네거티브적 규제냐, 파지티브적 규제냐 그런 용어가 나왔을 때 그 여러분 포털 사이트에서 그 차가지고 외우는 게 아니라 기본 수업을 반복하고 그것을 문제를 풀어보는 것을 반복함으로써 동일한 문제도 여러 번 풀어봐야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방식으로 용어를 정리해 가시는 게 좋습니다. 주관식 아니잖아요.
객관식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혹시 용어 정리를 그럼 사전을 사야 되나? 그런 것은 하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최선을 다하시면 항상 좋은 결과가 따른다고 봅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고정 선생님. 예, 오늘 채점해 봤는데 합격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당장 2차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떨어지신 분들 떨어졌다고 포기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2차 준비하셔야 돼. 예? 떨어진 사람이 2차 준비를 해야 내년에 동차로 붙는 거예요. 지금 떨어졌다고 1차 떨어져가지고 지금 술 마시고 기운 빠져갖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떨어진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2차 준비 시작이다. 그래야 내년에 2차까지 붙는다. 그래서 올해 1차 시험 합격한 사람이 1년 후에 또 2차 봐가지고 합격하나? 여러분이 떨어졌지만 당장 시작해서 내년에 동차로 2차 합격하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바로 일어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떨어지신 분들 실망은 되지. 근데 바로 하시면 돼. 그러면 내년에 동차로 합격할 수 있어요. 바로 2차 끊으세요. 예. 네, 오늘 100% 동감하는 말씀이고요. 그럼. 예, 그러니까 어차피 행정사 자격증을 따시려면 2차는 통과하셔야 되는 거니까 오늘 시험을 1차를 잘 보셨던 못 보셨던 2차를 좀 집중하셔서 공부하시는 게 학습 전략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총평 토크쇼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우리 해커스 행정사와 함께 최종 합격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